우리가 미술을 써서 뭐 투자를 했다. 아니면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네,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오늘 주제는 바로 글로벌 투자 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유대인보다 투자를 잘하는 민족, 요 멘트 또 오늘도 몇 번 말씀해 주셨고 네. 평소에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지난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까지 좀 네. 열풍 불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그 영상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보다 투자를 잘하는 민족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보다 투자 잘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대인은 원래부터 투자를 너무 잘하는 민족으로 제가 우리 과연 대한민국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한데. 원래부터 투자를 잘하는 민족이라기보다는 네, 어릴 때부터 금융 지식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고 네. 또 토론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빨리 성과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전 많이 듣고 있고 네. 또 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기를 바라고 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또 자기가 직접 투자를 못 하겠으면 저희 상품에 가입을 해주시기도 바라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의 날러지를 높여가고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자식 이름으로써 상속을 하고 그 상속 금액을 가지고 금융자산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네. 하면 그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으면 네. 그걸 보고 주식에 대한 개념, 투자에 대한 개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 지식 같은 콘텐츠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주 큰 그림으로서 어떤 교육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알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유대인을 추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그 빌황 선배님, 네. 한국인으로서 가장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가장 성공을 하신 투자자이시죠. 어.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저는 그분이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투자를 잘하는 사실 근데 요번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유대인 그룹이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정말 이 지식을 높여야 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 반도체 시장이 좋고 네. 전기차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네. 앞으로 이 벌어들이는 돈이 제대로 투자가 돼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네. 정말 큰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비랑 네, 네, 네. 분과 네. 본부장님이 좀 약간의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같이 거의 5년을 일을 했죠. 아, 친하세요? 네, 뭐 워낙 또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비랑 선배님께서 교회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면 네. 네, 주말에 이제 교회 같이 가고 예, 뭐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고 또 네. 예, 벌써 제가 이제 첫 입사했었던 때가 페레그린 93년 네. 그리고 페레그린 망한 게 97년, 98년인데 그 기간 네. 예, 같이 비랑 선배님께서 뉴욕 세일즈맨을 하셨고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애널리스트, 예,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금융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를 했고 그때 소로스라는 그룹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많이 금융주를 많이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많은 투자자 분들을 많이 만났죠. 예, 줄리안 라벌슨, 뭐 조지 소로스 밑에 있던 라벌, 뭐 아무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었죠. 그럼 비랑님이 네.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인이라고 평가받는데 네. 혹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두었던 거죠? 정말 유대인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전속으로 받고 나서 98년인가부터 네. 2006년, 2007년까지 연간 49.8%인가 네. 매년 복리 거의 7년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네. 거의 뭐 10배? 10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빵, 마가 이런 쪽에 왕창 사셨어가지고 네. 집중 투자를 하셔서 네. 한 7천억의 NAV가 네.
거의 $4 billion, 그러니까 700 million에서 $4 billion니까 거의 5조로 커졌다. 네. 그게 2018년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2018년에 중국 투자를 또 바닥에 하셨어요. 아, 예. 2018년 10월이 바닥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또 5 billion이 지난 2년 좀 넘게 기간 동안에 10 billion이 됐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시네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네. 매니저로서 시작해서 네. 자기 재산이 없이 시작해서 지금 10 billion이 넘게까지 키웠었던 투자자 93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네. 93년이라고보다 매니저 시작한 게 97년이니까 네. 23년 동안 그건 뭐 대단하다고 인정해야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로서 비랑이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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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 비랑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제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는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절제를 하시는 분이고 네. 술, 담배 뭐 하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그다음에 11조 항상 하셨고 네. 대신에 사람을 믿기보다는 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모습이고 저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도 좋아했고 담배도 좋아했고 뭐 네. 그랬던 저가 이제 와서 네. 그런 걸 이제 멀리하고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고 예, 인간적으로도 존경하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글쎄요 저는 네 닮고 싶은 사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비랑 관련해서 뭐 대규모 피해 네. 과연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자기 개인 투자 금액이잖아요. 네. 남의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들이 자기네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미친 건 거의 없죠. 그리고 중국 주식이 빠진 게 네. 뭐 빌황 때문에 빠졌나? 라고 할 수 없죠. 네네. 그거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얘기에 오르내릴 뿐이 아닌데 네.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왜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투자자다.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다. 네. 저도 그 정도로 투자를 잘할 수 있으면 뭐 존경의 대상이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들한테 다가오실지 저는 좀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저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근데 대규모 그런 손실을 보신 이유는 그러니까 그분이 투자하는 스타일 자체가 네. 종목을 집중 투자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했었을 때 합쳐졌을 때 좋은 업종이 나오면 여기에 집중 투자를 갖다가 그렇죠. 30%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3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비랑배님은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게 레버리지를 쓰는. 근데 물론 이제 마켓 뉴트럴이라고 해서 롱 종목을 사고 숏 종목을 팔고 해서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없지만 네. 한 종목이 반대로 가버리면 손실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봤다. 종목을 잘못 봤다.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걸리면. 네. 그리고 동시 뭐 하루에 가지고 있는 포션의 절반을 날리는 이런 일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대놓고 망가뜨린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총 매도 금액이 $30 billion? 30 몇 조. 하루에. 그럼 주가가 27%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놓고 그냥 날린 거죠. 예. 물론 그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뭐 골드만삭스는 유명하죠. 옛날부터. 그죠? 영화에도 있었고 금융위기 터질 때도 자기네들이 싹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 손실 엄청나게 입히고 재정 상황 받고 우리나라 국민은행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냥 투자의 스타일이 틀린 거다. 네. 혹시 요 사건을 보면서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 교훈이라든가 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있겠죠. 빌황 같은 투자의 천재, 투자의 귀재
같은 분도 네.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집중 투자를 많이 하시면 네. 손실을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자기 돈의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대신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내 포지션을 버려야 되는 현상까지의 네. 어떤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 안 된다. 우리가 미술을 써서 뭐 투자를 했다. 아니면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될 수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해요. 네. 그럼 삼성전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연봉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고 금리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아파트 중도금을 있는데 이 돈을 3개월 뒤에 내야 되는데 그 사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 이런 건 하지 말자. 저도 뭐 굉장히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만나서 여쭤보면 그 주변에 정말 투자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의 99% 이상은 집중 투자와 그럼요. 레버리지를 썼다. 당연히 씁니다. 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거 두 가지를 하나라도 빠지면 큰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중국에서도 근무하셨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근무하셨고 한국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네. 홍콩에서도 근무하셨나요? 네. 홍콩에서도. 그럼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돈을 버신 분을 한 나라에서만 본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나라에서 다 보신 거잖아요. 네. 주식 투자로 돈 버시는 분들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멘탈갑. 멘탈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 나라별로 다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사실 네. 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투자가가 되려면 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번에 그 빌황 선배님의 네. 이 중국 투자 네. 부분이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왕창 마이너스 뭐 20%, 30%가 아주 단기간에 빠졌었잖아요. 저도 사실 멘탈이 강한 편인데 네. 술도 끊었고 다 했지만 한 이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 주식들을 진짜 좀 오래 갈 거 아닌가? 신장 문제 가지고 저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정도까지 동양인들을 공격할까? 뭐 이런 걱정.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네. 뭐 10%는 안 되지만 네. 할 수 없이 던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큰 폭으로 또 다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거는 네. 틀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 네. 근데 내가 제대로 분석을 했고 제대로 보고 있다면 네. 그 흔들림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꼭 성공을 하시려면 네. 2월 달에 투자를 했어.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 마이너스 20%야. 네. 여기서 흔들려서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유대인.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꼭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네. 그 경험을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식 투자 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멘탈이 약하다고. 약하죠. 무조건 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면. 네. 10개 종목을 샀어요. 네. 한 종목은 막 올라요. 네. 한 종목은 막 빠져요. 네. 그러면 오르는 종목을 팔아. 빠지는 종목을 사요. 물타기를 해요. 이거는 가장 전형적으로 멘탈 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오르는 종목을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을 팔아서 안 좋은 종목이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팔고 네.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비싸 보일지 모르겠으나 네. 사야 되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이거 아쉽잖아. 아쉽죠. 네, 못 올라올 것 팔지. 같은데. 이거 올라가. 그래. 많이 올랐네. 네, 올랐으니까 버렸으니까 팔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계속 실패. 그거면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 전략이다. 본부장님 오늘 이제 인터뷰를 처음 하니까 네. 뭔가 의견들이 막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신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네. 신호등을 확실하게 빨강이다. 초록이 확실하신 편인데 네. 이 유튜브에서도 뭐 그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댓글 같은 거 제가 알기로 직접 네.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아는데 네. 이런 사실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네, 증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뭔가가 있어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살짝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에 정답이 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 없으세요? 부담감이 있죠. 없으면 네. 이상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6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네. 강하게 제 의견을 얘기해서 틀려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네. 결국
엄청 고생을 해봤거든요. 예, 그 정도의 고생을 해봤는데 지금 틀려서 이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컴플레인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잘 잡아들여야지 네. 정말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네. 멘탈 갑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막 네.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은 제가 볼 땐 제 투자 방법에도 맞지 않고 또 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에서 뭔가를 한다고 저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투자 방송을 만들어요?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도망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날까요? 저는 틀리면 틀렸다. 네. 맞으면 맞았다. 그리고 맞았을 때는 좀 더 다시 또 점검해보고 틀렸을 때 또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네, 앞으로도 저는 이 스타일만큼은 네. 고집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고 사명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이제 아이비리그 또 출신이고 하시니까 그 한국에도 월가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미국의 월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그 처음에 시작은 대부분 다 아이비리그 나오거나 그렇죠. 예, 좋은 학교 나오거나 네. 또 성적이 4점 만점에 3.8점 이상이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입성을 하시고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잘 하시는데 그런 분들 말고 오랫동안 또 성공을 하시고 또 입성을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 색깔이 있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서는 네. 안 되죠. 자기만의 색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뭘 보는지 네. 뚜렷한 걸 보여주셔야지 네. 미국계 대표적인 투자은행에서는 네. 좀 뭐 말하면 먹힌다. 네, 두리뭉실한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어떤 색깔을 만드시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 미국의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하루에 일주일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6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대부분일 거고 60시간이 뭡니까? 80시간? 당연한 거고요. 예.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지난 30년 가까이를 뭐 매일 6시 근처에 출근을 하고 네. 뭐 계속 일을 하고 하루에 잠 뭐 5시간, 6시간 자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이고 네.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나는 즐길 거 즐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은 다른 거다. 네.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네. 저 같은 스타일이 더 맞지 즐겨가면서 하는 스타일들은 쉽지는 않을 거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으면 워라밸을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좀 직설로 한다면 그렇죠.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하나 갑자기 들고 싶은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성공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뭐 대단한 성공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자기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로 워라밸도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라밸이 중요시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성공을 꿈꾸면서 워라밸까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성공도 하고 싶은데 자기 라이프도 되게 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 업종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하다는 네, 그건 얘기인 불가능하고요. 근데 저같이 제가 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진짜 네네. 심지어는 정말 좋아해요. 누가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시키는 거 아니죠. 저 가가지고 스프레시 돌릴 때 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게 사랑을 해야죠. 워라블이라는 거는 어떤 뭐 내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희열을 느껴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다. 프로그래밍이 너무 재밌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이길 사람 없다.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건 간에. 네. 그래서 자기의 성격에 가장 맞는, 자기가 가장 맞는 것이 뭐냐. 네. 그러니까 자신을 찾는 게 제일 먼저다. 예, 어떤 업종을 일을 하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워라벨이 좀 무너져도 이미 5에 자기 라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괜찮다라는. 그럼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워라벨 좋은 말이죠. 뭐 저는 이제 아들 하나인데 네. 우리 아들도 사실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제가 사는 모습이 너무 빡세대. 좀 말을 좀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맨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네.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많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인턴을 갖다가 잠깐 한번 해보더니 네. 자기가 재밌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즐기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그 투자업계 경력은 28년 차시죠?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지만 주식 투자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의 어떤 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먹고 살듯이 밥을 먹어야지 살듯이 네. 물을 마셔야지 살듯이 어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네.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결국은 또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잘 하는 방법은 정말 다 틀리다는 거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 뭐 아주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레버리지를 수도 있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레버리지를 쓰고 집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자기만의 또 멘탈 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건 루머인데 예를 들어서 빌 황 선배님께서 네. 루머예요. 저는 뭐 검증된 게 아니고 갑자기 내일 마진콜이 들어와요. 내가 내 포지션을 갖다가 내가 믿고 있는데 왕창 날려야 되는 케이스가 터졌어요. 엄청난 큰 돈을 손해를 볼 수 있는. 근데 내가 현금이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풋을 살 수도 있죠. 네. 헤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그건 멘탈 갑이죠.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되는 어떤 미래를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미래를 봐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그 방법에 있어서 갑이어야 되는 거죠. 휘둘려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 멘탈 갑이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주식 투자의 정답이란 뭐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닌가. 누가 뭐라 해도 네. 내가 확신이 있다면 네.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한다. 뭐 그게 아니면 그냥 예금처럼 네. 다 말하는 좋은 종목,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종목에 네. 그냥 분산 투자를 하시면 그냥 예금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사실 요즘에 주식 관련된 유튜브 방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전문가들의 관점과 기준과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떨어지거나 네. 올라도 불안하고 불안하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본부장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만의 방법과 기준과 관점이 생긴다면 그래서 좀 더 올바른 투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진짜 질문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딱 두 분류로 변해요. 네. 똑같은 질문을 하시다가 네. 한 부류는 저는 마음 편합니다. 네. 한 부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투자 성공을 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만의 마음이 편한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제 그 방법이 맞든 틀리든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